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작년도 7월 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 관련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법원 판례에서도 보면은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개정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갱신요구권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에 관련돼서 이걸 소상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법상에 규정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행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에 있어서 임대차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주택임대차 갱신거절권 관련된 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법원 판례가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지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의 법성 규정 내용과 행사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실 임대차는 갱신거절권 관련되어 논란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손해배상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 판례를 보면은 국토부 해석은 따를 게 없다는 이런 쓴소리 판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행사와 거절권 행사의 주택매도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하려면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해서 목적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만약에 갱신거절권을 판로 사유로 갱신거절권을 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줬부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주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일에 갱신거절권 행사한 후 실제로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버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사실 핵심인데 법상의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애초부터 실거주할 생각도 없으면서 단순히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불법은 맞습니다. 불법은 맞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책임 부담이 있습니다. 민법상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된 주임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6조의 계약을 갱신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또 갱신요구권도 같은 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정당한 사유 중에서 이제 특별히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유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3자에게 갱신거절을 하고 또 임대를 줬을 때, 임대를 인상하는 동을 해서 그래 됐을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해배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이제 주임법이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임대차보호법의 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쟁점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갱신 거절 후에 2, 3개월 이내에 팔아버리는 경우, 그러면 처음부터 실거주할 의사도 없으면서 인신 거절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걸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임차인은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중에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중에서 어느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장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전에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게 사실 상당히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갱신 요구권은 2개월까지인데 그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갱신 거절 후 2, 3개월 이내 주택을 파는 경우, 앞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애초부터 실거주할 생각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했을 때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갱신 거절권 행사 당시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알 수 없었다. 갑자기 피치모할 사정이 생겼다. 뭐 근무처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동됐다든지, 뭐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가 뭐 직장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팔게 됐을 때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럼 입증 책임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갱신 거절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걸 증명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권 행사보다 미리 선수를 쳐서 행사하는 게 유리한 건지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6개월 시점에서 2개월까지 갱신 요구권도 할 수 있고 갱신 거절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미리 이걸 행사하느냐. 사실 일반적으로는 누가 먼저 한다는 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리고 만일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온 경우에 임대인은 그럼 6개월에서 2개월 그 사이에만 갱신 거절권 행사 여부를 말해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갱신 요구권이 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 뭐 제가 왔을 때는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이내에는 갱신 거절권 행사 여부를 해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어가 살 테니까 당신은 나가라는 거, 갱신 거절권 행사한다, 이런 내용을 그래야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은 갱신 요구권 행사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내가 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깜깜이를 해서 계약을 해버리고 6개월이 되기 전에 소유권까지 맞춰버리면 사실 임차인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할 수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6개월이 도래된 시점에서 갱신 요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지금 자꾸 분쟁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서도 판례가 지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 갱신 요건이 이루어질 때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법 시행규칙 16조에서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는 법원에 가서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건 없더라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사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미리 임차인하고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분쟁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명시하든고, 그리고 임차인에게 알리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추후에 분쟁을 방지하는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 시에 반드시 임차인하고의 관계를, 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데 6개월 이전의 매매 계약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쟁 예방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이 갱신 거절권이 충돌했을 때는 사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갱신 요건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한다면 임대인의 처분권 제한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한정 소유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거절권 행사 이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행사 이후에 2,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첫 번째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나중에 대해서 새로운 매수인과 매수인의 갱신거절권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충돌할 때 그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전에 어떤 체크하고 분쟁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행으로 임대차 계약 계약의 어떤 분쟁이 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보완이 되면서 올 1월 달에 보완이 되면서 6개월 이후에 매매되는 경우는 거의 보완이 돼서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설명을 충분히 하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 간의 충돌로 인한 분쟁은 상당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좌충우돌 좀 설명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핵심은 전달됐을 거로 봅니다. 앞으로도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 요구권과 갱신 거절권 관련돼서는 앞으로 두 가지 영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